안녕하십니까, 사경원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조금 하는 김에 통계적 가설 검정까지 수식으로 쓰는 방법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합격의 기운을 좀 불어넣기 위해서 제가 통계적 가설 부분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 외에는 저한테 더 이상 물어보시면 저도 좀 힘들 것 같아서 우선 여러분들 통일된 부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교차 분석에 대해서 우선 빈도 분석은 필요가 없겠죠. 빈도 분석은 우선 통계적 가설 검정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적 가설을 쓰실 때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설명드리고 있고요. 자, 우선 교차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교차 분석의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면 행과 열로 구성이 되는 거죠. 다시 뭐라고요? 행과 열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쪽이 로우가 되는 거고요. 요쪽이 컬럼이 되는 거죠. 요쪽이 컬럼이 되는 겁니다. 컬럼. 근데 요 자료를 보시게 되면 현재 요 변수명이 여기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변수명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변수명이. 그렇다면 이쪽이 4개가 되는 거죠. 이쪽이 4개, 이쪽이 3개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20대, 30대, 40대, 50대, 그 다음에 1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A, B, C라고 할게요. A, B, C라고 하게 되면 요게 4개가 되고, 다시 한번요. 해당하는 부분이 로, 해당되는 요게 로가 4개가 되는 거고, 컬럼이 3개가 되는 거죠. 컬럼이 3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로부터 먼저 계산합니다. 로부터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컬럼을 계산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로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컬럼을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지저분해서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로의 위치를 먼저 찾고, 다시 로의 위치를 찾고 그 다음에 컬럼의 위치를 찾기 때문에 우선은 로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i라고 하고 그 다음에 컬럼을 일반적으로 j라고 표현을 합니다. i 그 다음에 j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차 분석은 기본적으로 기대 빈도와 관측 빈도의 차이, 그러니까 관측 빈도와 기대 빈도의 차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를 제곱을 씌우고 기대 빈도로 다시 나누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 빈도는 어떻게 구했나요? 해당되는 기대 빈도는 어떻게 구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 빈도를 구했던 내용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기대 빈도는 그렇죠. 해당되는 컬럼의 맨 아랫과 로의 맨 마지막을 곱하고 전체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교차 분석의 기본적인 내용은, 그래서 교차 분석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요 칸으로 만들어 볼게요. 다시 한번 칸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3개죠. 현재 3개가 있고 여기가 2개가 있게 된다면 여기의 관측 빈도죠. 여기 관측 빈도라는 건 여기가 두 번째, 첫 번째이기 때문에 i는 두 번째, 그다음 i는 두 번째, 그다음에 j는 첫 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확률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pij가 2,1이 되는 거죠. 2,1. 그러니까 실제 값과 여기는 2,1이 되지만 요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산은 pi 즉 누적하는 값과, 그렇죠? 요쪽이죠. 죄송합니다. 요쪽의 값과 p.j 요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로우 컬럼이에요. 다시 로우 컬럼이 되기 때문에 pi. 해당되는 로의 누적과 컬럼의 누적을 곱하고 전체에 나누는 비율을 계산하는 거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교차 분석은 암기하지 마시고
i와 j가 중요합니다.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하고요. i하고 j가 중요한데 i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i는 요쪽에 내려가는 게 i, 그 다음에 요쪽이 해당되는 j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교차 분석만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교차 분석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차 분석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것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교차 분석입니다. 통계적 가설만 설명드릴 거예요. 통계적 가설만. 자, 어떻게 되느냐? 기무가설은 어떻게 되느냐? P, 원래 좀 대문자로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소문자로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소문자로 할게요. P, I, J는 P, I, 닷과 P, 닷, J가 같다는 거겠죠. 얘가 기대 빈도, 다시 한번 얘가 간측 빈도, 얘가 기대 빈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같은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H1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H1이라고 가정하면 대립 가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PIJ와 PI.과 P.J가 같지 않다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I는 로에서 몇 개냐? 로 몇 개? 하나, 두 개, 세 개. J는 몇 개냐? 하나, 둘, 몇 개냐?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은 다시요. PIJ는 P.J라고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게 교차 분석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평균 차이 검정에서 독립표본부터 하겠습니다. 독립표본 T 검정부터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표본 T 검정에서 등분산 가정 검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2-1로 등분산이라고 놓겠습니다. 등분산. 자, 등분산을 살펴보시게 되면 기무가설은 어떻게 되느냐? 좀 작게 하고 갈게요. 기무가설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집단의 분산과 두 번째 집단의 분산이 같다. 대립가설은 어떻게 될까요? 대립가설은 첫 번째 집단의 분산과 두 번째 집단의 분산이 같지 않다가 등분산 가정 검정이 되겠죠. 좀 이쁘게 나오질 않네요. 좀 더 잘라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평균, 기본적인 가설, 전체적인 가설을 설명드립니다. 자, 그래서 진행을 하면 이거 넘어가서 할게요. 얘를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얘를 지우고 다음 페이지로 할게요. 이번에는 2-2 가설이랑 놓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의 평균은 같다. 대립가설은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의 평균은 같지 않다가 얘가 양측 검정이 되겠죠. 얘가 양측 검정이 되는 거고요. 단측 검정 해봅니다. 단측 검정이라면 우선은 누가 크다 작다가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뮤1이 크다 혹은 뮤2가 크다는 것이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뮤1에 비해서 다시 한번요. 뮤1에 비해서 뮤2가 크다면 뮤2가 크다고 나오는 단측이라면 즉 뮤2가 크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대립 기무가설은 우선 같다는 기본적으로 놓으셔야 되고 작다도 한번 포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근데 예전에도 저는 그냥 뮤1과 뮤2를 했는데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이 이게 더 정확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양측과
단측에 대해서도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표본 T검정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대응표본을 하겠습니다. 이번엔 뭐라고요? 대응표본. 이렇게 좀 이쁘게 안 그려지지. 대응표본 T검정을 하겠습니다. 더 작게 해야 되나? 자, 대응표본 T검정을 하겠습니다. 자, 진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디퍼런스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디퍼런스라는 것은 첫 번째 집단과, 이거는 참고사항이에요. 다시요. 이건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의 차이를 우리는 뮤 D라고 합니다. D. 차이. 차이라고 하죠. 얘 차이가, 다시요. 그렇다면 이 차이가 0에 가깝다면 어떻게 여기하고 같다는 거죠. 같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뮤 D가 0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뮤 D가 0이 돼야 된다는 것이겠죠. 자, 다시 한번 대응표본은 일반적으로 전후 비교해서 후에서 전후 빼거나 하면 이렇게 되는데 해당한 부분은 뮤 D가 0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무가설은 뮤 D가 이 대문자로 쓰셔도 됩니다. 0이 되는 것이고요. 대립가설은 어떻게 될까요? 뮤 D는 0이 아니다라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얘는 양측 검정이죠. 얘는 양측 검정이 되는데 만약에 단측 검정이라면 만약에 전이 크다, 후가 크다라고 나오면 다시 한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거보다는 요걸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사후를 뮤1이라고 놓고 사전을 뮤2라고 뮤1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사후에서 사전을 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뮤2에서 뮤1을 빼서 얘가 크다는 거죠. 크다면 0보다 크므로 사후가 더 개선됐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거는 단측이 되겠습니다. 얘는 뭐가 된다고 해당한 부분이 단측 검정이 되시겠죠. 해당하면 단측 검정이 될 겁니다. 왜 색깔이 이렇게 나오지? 네, 단측 검정이 될 겁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럴 경우는 기무가설은 우선 대립가설부터 말씀드릴게요. 대립가설은 뮤 D가 0보다 크다고 나와야 되겠죠. 뮤 D가 0보다 크는 거고 기무가설은 어떻게 될까요? 뮤 D는 우선은 0이 반드시 포함되고 이거보다 해당보다는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단측 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전을 앞에 넣을 거냐, 다시 사전을 앞에 넣을 거냐, 사후를 앞에 넣을 거냐 따라서 시험 문제에서 주어집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대응표본은 사후를 앞에다가 놓는 게 맞습니다. 사후를 먼저 앞에 투입하고 사전을 뒤에다가 투입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주어진 대로만 하세요. 뭐라고요? 주어진 대로만 하는 것을 반드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4번 이런 배치 분석 분석. 이런 배치입니다. 자, 이런 배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게 기무가설은 되는데 대립가설이 지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을 보시면 우선은 H0는 우선 개수가 필요하겠죠. 집단 속성이 필요할 겁니다. 저도 많이 실수하는데 만약에 3개가 된다면 3개가 될 것이고 만약 4개가 있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같다가 되는 거죠. 해당하는 부분은 같다예요. 다시요. 뮤 i가 0이 아니에요. 얘가 아니에요. 얘가 아닙니다. 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뮤 자체가 0이 아니라 차이가 0이라는 거죠. 다시 뭐라고? 차이가 0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요건 아닙니다. 절대로 얘가 아니라는 것을 몇 번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뮤1과 뮤2, 뮤3, 그러니까 해당된다는 개수, 저도 이거 많이 실수합니다만은 개수만큼 써주셔야 돼요. 개수만큼 차이가 나지 않는다,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립가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최소한 하나 차이란 말이야. 최소한 하나 차이기 때문에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not 그냥 H0라고 표현하셔도 큰 무리가 없으실 것 같아요. 혹은 최소한 하나는, 이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최소한 하나의
이게 이거 0에 해당하는 부분이 같지 않다거든요. 뮤가 같지 않다. 네, 같지 않다거든요. 이게 좀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원 배치 분산 분석입니다. 이원 배치 분산 분석인데요. 이원 배치 분산 분석 같은 경우는 자, 이원 배치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오죠. 독립변수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상호작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분산 분석하고 동일하니까 넘어가고 상호작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작용 같은 경우는 상호작용이 없다. 근데 상호작용이 없다. 이거는 아마 조금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작용을 수식으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원 배치는 상호작용을 조금 이거는 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글로 쓰려고 나올 것 같아요. 서술형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상호작용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상호작용 IY 에서 첫 번째 해당되는 개수죠. 요에 해당되는 얘의 독립변수 개수, 얘의 독립변수의 개수를 그대로 작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에 IJ를 해당 독립변수의 개수가 3개, 얘가 4개라면 이렇게 해당 부분을 작성하시는 방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출제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만은 해당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Y는 아니에요. Y라고 표현하신 게 아니라 해당하는 부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IJ라고 하는데 얘가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리고 I는 몇 개냐, 1부터 몇 개, J는 몇 개냐, 1부터 몇 개냐 이렇게 표현하시고 대립가설은 상호작용 변수가 0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나타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요거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 변수 외에 지금 해당되는 이제 상관분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요 6번인가요? 네. 이번에는 해당되는 상관분석 하겠습니다. 상관분석은 자주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상관분석은 기본적으로 로우라고 하는 거죠. 상관분석은 기본적으로 상관계수가 로우니까 기무가설은 어떻게 될까요? 기무가설은 로우는 0이다. 대립가설은 로우는 0이 아니다. 얘만큼은 반드시 알려주셔야 됩니다. 요만큼은 얘는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계속적으로 합니다. 이제 회귀분석입니다. 회귀분석은 7번 회귀분석인데요. 자, 회귀분석에서는 두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회귀분석에서는 7-1에서 모형의 타당도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형의 회귀식의 유의성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적합도가 될 겁니다. 적합도. 자, 그래서 H 여기 보시게 되면 우선 단순 회귀 분석일 경우는 베타는 0이다.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베타는 0이 아니다가 되겠죠. 이게 뭐가 된다고요? 이게 단순 회귀 분석. 단순 회귀 분석이 되는 거고요. 다중 회귀 분석일 경우는 독립변수의 개수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베타 i는 0이다. i는 1부터 독립변수 개수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 대립가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립가설은 최소한 하나는 다르다잖아요. 최소한 하나 다르기 때문에 얘도 쉽지가 않아요.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not h0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은 최소한 하나는, 이 원래는 최소한 하나 베타 i는 0이 아니란 말이에요. 최소한 하나, 아니면 정 안 되면 최소한 하나의 베타 i는 이거다,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하나의, 이거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잘 나올 수가 있겠네요. 최소한 하나의 베타 i는 0이 아니다. 그래서 i는 1부터 똑같이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요거를 다중 회귀 분석에서는 요걸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형의 회귀 개수의 의미, 회귀 개수, 회귀식의 유의성입니다. 회귀식의 유의성. 요것도 똑같아요. 앞에 내용하고 똑같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H0는 베타 i는 0이다. 여기 죄송합니다. 단순 회귀 분석이니까요. 예. 다시 할게요. 베타는 0이다. 베타는 0이 아니다. 얘는 단순 회귀 분석이 있대요. 그 다음에 다중 회귀 분석일 경우는 똑같이 베타 i는 0이다. 최소한 하나의 베타 i는 0이 아니다죠. 예. 여기가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여기서 좀 잘못했네요. 0이다가 맞죠? 예, 0이다가 맞는 것이고요. 0이 아니다가 맞습니다. 맞나요? 예, 맞네요. 실수한 건 없네요. 그래서 얘는 다중회귀다. 말씀을 드리고요. 회귀 분석식을 만드실 때 반드시 해당되는 기울기와 곱하기 변수명으로 반드시 적어주셔야 돼요. 이 곱하기란 문자를 살짝 하시면 안 됩니다. 곱하기란 문자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고요. 기울기와 해당하는 변수, 그 다음에 기울기와 해당되는 변수 이렇게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만 정확한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처럼 해당되는 귀무가설, 대립가설에서 통계적으로 쓰실 수 있는 내용으로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여러분들 합격을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여기서 반드시 외워야 될 것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반드시 외워야 될 부분, 해당 부분, 요 부분입니다. 등분산,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대응 부분은 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배치분산 분석 외워야 되겠죠. 이런 배치분산, 그 다음에 상관분석, 이렇게 따지면 다 외워야 되네요. 예. 해당 부분 요거하고 요거를 다 외워야 돼. 거의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차 분석하고 아까 이원 배치만 빼고는 웬만한 거 다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조금, 근데 이원 요게 아마 분산 분석은 안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요거는. 근데 요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통계적 가설을 쓰라고 그럴 때만 쓰십시오. 그냥 나머지는 서술용을 쓰셔도 충분하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쓰세요.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해석하셔서 평균에는 차이가 없다, 최소한 하나, 이게 반대면 최소한 하나 이렇게 쓰시는 게 시험 채점자들에게 이해 정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